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8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법적 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수익률을 개선하기로 했고,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에서 해제되었었거나 신규로 신청한 지역 48개 지역에 대해서는 3월 말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공재개발 발표됐다는 소식을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목은요, 도심 주택 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부 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그래서 약 4,700호 공급 기대, 이렇게 문구를 썼고요. 그리고 해제됐던 지역, 그리고 신규 신청했던 구역들 3월 말에 후보지들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재개발이 한때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래서 뭐 일부 지역들이 노후된 이제 역세권의 그 빌라가 많은 이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먼저 발빠르게 좀 움직였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여기 이제 핵심 내용들을 좀 몇 곳을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후보지 선정 70곳 중, 그리고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중에 바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요, 그러니까 해제됐던 지역, 그리고 신규로 신청한 지역들은 3월 말에 다시 발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1-6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양평 14구역, 신문로 2-12구역, 강북 5구역,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곳을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세대수 뭐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 270곳이었는데 1310곳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양평 13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준공업지역인 양평 13구역은 2010년도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과 완료하였으나 굉장히 오래되죠.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제 분양 여건 악화, 수입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돼서 뭐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렇게 했었죠. 용적률을 기본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동대문 실설 1 재개발 사업, 여기도 고밀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이 입지했지만 2종 일반 주거지로 관리돼서 용적률 상한 250% 어려웠다. 그런데 법정 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공공 재개발 사업의 공적 지원 및 기대 효과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보시면은 120%까지 완화시키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 50%를 20에서 최대 50%로 완화하는 거. 그리고 사업상 보장하는 부분. 그래서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대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주고,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해주는 부분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 임대 비율을 낮추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 그래서 기금으로 사업비 총액 50%, 이주비, 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해준다. 그리고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 소유주들의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좀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오래 걸리고.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아래쪽 내용 보시면, 이렇게 향후 일정 요거 설명드리면,
1월 14일 날 후보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업무 협약 체결, 그리고 6월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하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는 정비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을 검토한다. 그래서 47곳 중 몇 군데를 선정할지 모르죠.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뭐 신월 7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긴 하죠. 여기가 과연 공공재개발지역으로 발표가 될 거냐.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허가를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아마 실거주가 아니면 구입을 못하게끔 막는 그런 강력한 제도가 되겠죠. 근데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자주 드렸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매, 그리고 공매 중 압류재산. 이거 이제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첨부 파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첨부했는데 이게 너무 지도를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 지도를 캡처해서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곳 광화문역이 있는데 뭐 구역 자체가 워낙 작아요. 여기가 이제 신문로 2-12구역이에요. 신문로. 자, 그 다음 양평역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여기가 양평 13구역입니다. 양평 13구역. 2009년도에 구역이 지정됐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었죠. 규모는 27,442제곱미터 중공업 지역이고요. 네, 여기.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에 양평 14구역이 있습니다. 양평 14구역, 아까 13구역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구역 지정됐었고 2014년도에 추진이 설립됐었죠. 여기도 중공업 지역입니다. 11,082제곱미터. 여기는 이제 봉천 13구역입니다. 봉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지역이 크진 않아요. 대부분 역세권 주변의 특정 지역을, 아까 양평 13구역 같은 경우 좀 면적이 컸죠. 봉천역 바로 1번 출구 앞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도 2006년도에 추진이 설립되고 2008년도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답보 상태였죠. 네, 준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12,272제곱미터. 네. 그리고 여기는 신설 1구역입니다. 신설 1구역. 그래서 보시면 신설동역 우측에, 네, 바로 여기 요 지역이 신설 1구역이고요. 2005년도에 추진이 설립됐었고, 2008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었습니다. 11,204제곱미터 2종 일반 주거고요. 네, 신설동 1, 2호선 역세권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은 용두 1-6구역입니다. 여기 이제 청량역 한양수자인, 그리고 여기 청량 해링턴 플레이스, 이제 새로 입주하게 될 아파트들이죠. 여기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지역이었죠. 바로 여기 대로변 쪽에 있는 바로 요 구역입니다. 2000년도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여기 답보 상태였었죠. 2780제곱미터입니다. 준주거하고 일반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 미아 사거리역 앞에 있는 강북 5구역입니다. 2008년도 추진위가 설립됐었고 2014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었고요. 네, 12,870제곱미터 3종 일반 주거하고 일반 상업지역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흑석 이쪽 구역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거의 공사 아파트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8구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마 입주를 거의 앞두고 있죠. 여기도 이제 흑석 7구역이었죠. 여기 아크로 리버하임. 네. 자, 여기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흑석 역하고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여기 2008년도에 구역 지정됐었고 2009년도에 추진위가 설립됐었죠. 45,229제곱미터고요. 2종 일반 주거, 준주거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총 1,310세대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용적률 450% 이하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지도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실제 범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요 자료 있었죠. 네, 국토부에서 발표한 요 자료는 네이버 카페, 요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린 그 게시글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재개발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주민들의 과연 반응이 어떨지, 또 공공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공매 물건을 한번 잘 검색을 하시고요. 저희들도 늘 검색을 해서 현재 공공재개발로 발표된 지역 내에 경매 물건 나오면 이 부분들도 경매 물건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박철의 경매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우량한 경공매 출처 물건 정보 정기 구독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보다 많은 경공매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공공재개발 뉴스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